한국을 증오했던 독일 외교관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멧돼지와의 사투 끝에 피투성이가 된 그 개는 주인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외교관의 마음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계 최고 외교관도 하지 못한 일을 한 마리 한국 개가 해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말입니다. 독일의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이 실화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CNN은 충성의 상징, 한국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를 방영했고 영국 BBC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동물이라 극찬했습니다. 왜 세계는 한국의 반려동물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마리안 헤르조그 전 독일 외교관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리안 헤르조그입니다. 독일 외교부에서 35년간 근무하다 58세에 은퇴한 전직 외교관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생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일을 했는데 유독 한국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으니까요. 2015년 서울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은 한국에 부임한 지 겨우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한 현지 행사에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 이야기하는 중에 한국 측 관계자들이 저를 무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무례함이 아니라 그저 다른 소통 방식이었지만 당시 제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받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나라, 예의 없는 사람들, 이런 편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물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반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품게 되었어요. 1년 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저는 베를린으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퇴 후 저는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독일 남부 오버바이에른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어요. 알프스가 보이는 아늑한 집을 마련했지만 곧 외로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마리안, 혹시 개를 키울 생각 있니?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가 있는데 독일에서 가정을 찾고 있대. 순간 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또 한국이라고? 다른 개는 없어. 동료는 웃으며 설명했죠. 이 아이는 특별해. 한국의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야.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지. 게다가 독일에서는 매우 희귀한 품종이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보내온 사진 속 하얀 진돗개의 맑은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사진 속 개의 이름은 베코였습니다. 한국어로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베코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내심 한국에서 온 개라니 이것도 무슨 운명인가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베코가 도착한 날 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베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당당했어요. 순백색 털의 위험 있는 자세, 그리고 맑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저를 향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가도 경계하거나 반갑게 뛰어오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동료가 말하길 진돗개는 처음부터 친밀감을 표현하는 개가 아니라고 했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며칠 동안 베코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먹이를 주고 산책을 시키는 기본적인 돌봄만 했죠. 베코도 저에게 특별한 애정 표현은 없었지만 눈여겨보니 항상 저를 주시하고 있더군요.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에서, 제가 정원에 있으면 창가에서 저를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엔 그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베코만의 관심 표현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직접적인 스킨십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밤,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감촉이 제 손에 닿았어요. 백호였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소리도 없이 다가와 제 손을 핥고 있었죠. 놀라운 건 백호의 눈에서도 슬픔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듯한 그 눈빛. 너도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있니? 그날 이후 백호와 저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 완전한 신뢰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백호는 여전히 말없이 저를 관찰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백호가 제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불안하거나 슬플 때면 어김없이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읽는 묘한 교감이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개로군.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 무의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호와 지내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백호를 데리고 집 근처 알프스 산책로로 산책을 나갔어요. 이미 익숙해진 코스였지만 그날따라 백호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평소엔 고요하고 침착했던 백호가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백호의 모습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새로운 냄새를 맡았거나 다람쥐라도 본 것이라 생각했죠. 백호야, 무슨 일이야? 계속 가자. 산책로가 깊어질수록 백호의 불안 증세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보다 몇 걸음 앞서 걷던 백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발을 구르듯 흙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귀는 완전히 뒤로 젖혀져 있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리드줄을 당겼습니다. 쓸데없는 행동이야. 계속 가자고. 하지만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저를 막아섰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그리고 수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멧돼지의 소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지역에서는 종종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칠 줄은 몰랐죠. 그제서야 백호의 행동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백호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저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백호야, 내가 맞았구나.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멧돼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개는 동물적 직감이 뛰어나구나. 인간인 나보다 훨씬 빨리 상황을 파악했어.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한편으론 백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백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숲속의 침묵이 깨지기 직전 저는 백호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백호야.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목숨을 건 사투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던 그때 수풀에서 거대한 멧돼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아마 100kg은 넘어 보였죠. 녹슨 검처럼 날카로운 앞니가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그만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엉덩방아를 찌으며 급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백호야, 이리 와. 하지만 백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말보다 자신의 본능에 따랐습니다. 백호는 멧돼지를 향해 몸을 낮추고 위협적으로 짖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저와 멧돼지 사이에 자리 잡은 채로 말이죠. 멧돼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백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백호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백호야, 이리 와. 안 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멧돼지의 돌진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멧돼지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정확하고 과감한 공격이었죠. 멧돼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그저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조용하고 차분한 백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백호는 야생의 본능이 깨어난 용맹한 전사 같았어요. 멧돼지는 다시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엔 더 분노한 상태로요. 백호는 여전히 저와 멧돼지 사이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백호의 하얀 털이 햇빛에 빛나는 모습이 마치 전설 속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제발 다치지 마. 제 속삭임도 모른 채 백호는 다시 한번 멧돼지와의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멧돼지의 두 번째 돌진이 시작되었고 백호는 또다시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멧돼지도 방향을 틀었고 두 동물은 숲속을 빙글빙글 돌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상황을 지켜보는 것밖에는요. 백호의 민첩한 움직임과 지능적인 전투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멧돼지의 힘은 백호를 압도했지만 백호의 지능과 민첩성은 멧돼지를 교란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어떻게 개 한 마리가 저런 야생동물과 싸울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진돗개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토종개로 사냥개이자 집을 지키는 개라고요. 과거 호랑이와도 맞서 싸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전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계속해서 멧돼지를 유인하고 있었어요. 저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처음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백호는 끊임없이 멧돼지를 교란시키며 숲속 깊은 곳으로 유인했어요. 하지만 멧돼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멧돼지가 백호의 어깨를 물었어요. 백호의 아픈 비명이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호야. 저는 절망적인 외침을 내질렀지만 몸은 여전히 공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멧돼지에게 물린 백호는 분명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텐데도 놀랍게도 물린 채로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멧돼지에게 매달렸습니다. 백호는 어깨를 물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멧돼지를 낭떠러지 근처로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백호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멧돼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지형을 이용해 멧돼지를 떨어뜨리려는 계획이었죠. 저는 그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백호의 피가 하얀 털을 적시며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남아. 마침내 백호의 전략이 통했습니다. 멧돼지는 백호를 물고 있던 턱을 풀었고 그 틈을 타 백호는 재빨리 몸을 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멧돼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멧돼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몇 발짝 물러섰고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끔찍한 비명과 함께 멧돼지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백호는 절뚝거리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백호가 제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개가, 이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방금 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아무 말 없이 저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어요. 마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라고 말하는 듯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깨에 깊은 물린 자국이 있었고 여러 군데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즉시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용감한 개야. 너무 고마워. 백호의 눈에서는
고통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주인이 무사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제 목숨을 구한 영웅이자 제 편견을 깨뜨린 존재였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백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우리의 비명을 듣고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구조대원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을 때 백호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지키듯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걔가 다쳤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백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수의사도 함께 와 있었어요. 백호의 상처를 소독하고 임시 붕대를 감는 동안 저는 손을 뻗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백호야.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백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 손길에 반응했어요. 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도 저를 걱정하다니.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백호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저도 경미한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했지만 제 상처는 백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산악구조대의 지프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백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피투성이 상태에서도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이 어떻게 이런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백호의 눈빛에서는 언어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백호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깨에 깊은 상처는 봉합이 필요했고 여러 군데 찰과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뼈나 주요 혈관은 다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가 당신을 구했군요. 정말 대단한 개입니다. 수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백호의 용기 앞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이 개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진돗개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마치 백호가 제 가족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수술을 위해 백호를 데리고 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키겠다, 백호야. 그리고 한국에 대한 내 생각도 바꿀게. 백호의 수술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백호의 용기, 지능, 그리고 끝까지 저를 보호하려 했던 그 헌신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고 소식은 금세 지역 언론에 알려졌고 병원 밖에는 취재진들이 모여들었어요. 백호의 수술이 끝나고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 응했어요. 헤르조그 씨,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진돗개 백호에게 제 생명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기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편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백호가 어떻게 저를 구했는지, 어떤 용기와 지능을 보여주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백호는 놀라운 감정 지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전략을 세워 저를 구했죠.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용감했습니다. 인터뷰는 지역 방송을 넘어 독일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천연 기념물 진돗개가 독일 알프스에서 전직 외교관의 목숨을 구했다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GDF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1000년 이상 가정을 지켜온 견종으로 놀라운 충성심과 지능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진돗개가 과거 호랑이 사냥에도 동원될 만큼 용맹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언급했죠.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성심은 전설적이죠.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 나라와 문화를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불쾌한 경험 하나로 전체를 일반화했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백호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백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지역 주민들과 동물 애호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 진돗개라며 백호를 반겼고 저는 그런 백호를 자랑스럽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백호를 제 침대 옆에 특별히 마련한 휴식 공간에 눕혔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 조심스럽게 돌봐야 했어요. 백호의 하얀 털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어깨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백호야, 내가 나를 구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볼 차례야. 그리고 내 고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싶어.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역사,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의 정문화에 대해 깊이 알아갔어요. 과거에는 그저 감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사실은 깊은 인간애와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당당히 선언했어요. 한국인계에게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의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백호는 단순히 제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와 문화에 대한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관의 역할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35년 동안 직업으로 해왔던 일을 한 마리의 개가 완벽하게 해낸 것이죠. 백호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백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호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백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제 가족이 되었어요. 마침내 백호의 붕대가 완전히 풀리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 저는 한국의 진돗개 보호소에 감사 서신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한국 진돗개 보호협회 귀하. 저는 독일의 마리안 헤르조그입니다. 몇 개월 전 여러분의 도움으로 백호라는 진돗개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과거 한국에서의 불쾌한 경험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호를 입양할 때도 많은 망설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호는 알프스 산책 중 멧돼지의 공격으로부터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 그리고 지능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생명체보다도 특별했습니다. 백호 덕분에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분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한 진돗개 보호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진돗개가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호는 이제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이런 특별한 가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리안 헤르조그 드림. 편지를 보낸 후 저는 지역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제 생각을 더 명확히 밝혔습니다. 백호는 제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제 가족이자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백호를 통해
저는 한 문화를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제가 한국 재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죠. 물론 백호도 함께 데려갈 예정입니다. 백호가 자신의 뿌리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백호야, 우리 곧 너의 고향에 가볼까? 이번엔 내가 내 나라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백호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신뢰와 애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백호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외교관의 역할을 해낸 것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이해와 존중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제 경우엔 그것이 하얀 털을 가진 한국의 진돗개, 백호였습니다. 그 개는 단지 제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오늘도 백호는 제 곁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온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언젠가 백호 같은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